네, 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네, 그 퇴직연금에 보시면 이름에 배당하고 같이 40이라고 들어있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요거 제가 예전에 리밸런싱 하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안 하셨다면 오늘 방송 보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번 코스피 반등장이 나오면 꼭 한번 리밸런싱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5월 24일 날 말씀 좀 드렸던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워낙에 2014년, 15년도에 가입하고 나서 성과가 안 난다라고 되게 불만이셨어요. 심지어 2020년 초반만 하더라도 거의 원금 수준이었죠. 5년을 투자했는데 원금밖에 안 되냐라고 불만이 많으셨다가 이게 지금 올해 드디어 6년 차에 들어서 반등을 좀 많이 했죠. 코스피가 3000시대 가면서 이제 리밸런싱 하자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기회는 항상 오기 마련인 거고요. 저는 이제 국내 주식 중심으로 투자되는 거 말고 글로벌 혼합형에 좀 주목하셨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아직도 KB 퇴직연금 배당 40이라는 게 1조가 넘게 있고요. 신영의 퇴직연금 배당 40도 한 4,600억, 마이다스의 퇴직연금 배당이라는 것도 한 1,600억 정도 있습니다. 1,000억대 이상 되는 500억 이상 되는 이 펀드들로 제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주식 중심으로 운용되는 특징을 가진 첫 번째 KB 퇴직연금 배당 40은요. 설정액이 1조 7천억이 넘다가 지금 1조까지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한 2016년 이래로 최근 5년 동안 한 7천억 가까이 환매가 나온 거죠. 두 번째 신형의 퇴직연금 배당 40입니다. 얘도 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설정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이다스는 좀 특이하게도 계단식으로 좀 하락하는 하다가 좀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지요. 하지만 돈이 큰 폭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정체되는 모습들. 앞서 있는 것보다는 설정액이 줄지는 않고 있고요. 찾아보니까 성과가 상대적으로는 좀 좋았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운용을 잘해준 결과 같고요. 다행히. 얘도 보시면 설정이 크게 큰 폭으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라서 투자에도 시원찮을 판국에 돈이 빠져나가면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펀드 성과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혼합형 펀드 성과 추이, 제가 여기 6월이었으니까 5월달 이쯤에 말씀드렸죠. 리밸런싱 하자고. 그 뒤로 좀 더 오르다가 최근에 보시면 급격히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장이 안 좋은 거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이게 혹시라도 투자하시고 나서 이번 타이밍을 좀 놓쳤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시점이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번 반등 사이클이 왔을 때를 노려서 리밸런싱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이 채권 혼합형 펀드를 TIF랑 비교하면서 저는 이 변동성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를 되게 인상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 에메랄드 빛이 TIF거든요. 미래에셋의 평생소득 TIF가 굉장히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국내 주식 중심으로 된 채권 혼합보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잘 버텨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급격히 단기적으로 채권 혼합형임에도 불구하고 4% 이상 한 달 동안 이게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견조하게 하락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TIF의 자산 배분 속성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3.4%만 투자하는 한국 주식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 뭐 기타 국가들 골고루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에 한 27% 투자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밖에도 부동산, 리츠, 부동산 펀드 등이 한 16.4% 투자되고 있고, 채권도 단순 국내 채권으로 투자되는 게 아니라 선진국 및 신흥국, 그것도 뭐 현지 통화냐, 그다음에 하드 커런시라는 달러 표시 채권이냐 등등으로 이렇게 섞어서 분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레이션도 2.57년이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걸로 걱정하는 시장 대비 좀 짧게 유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단순히 국내 채권 혼합형보다 앞으로의 시장은 조금 자산이 분산되는 형태가 나을 수 있겠다. 한국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작년 말에서 올해 초 같은 시장 같으면은 당연히 한국 주식 중심이 좋겠죠. 근데 항상 그런 시장이 오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가 정치돼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또는 갑자기 그동안 눌려있던 중국이 가는 장이 왔을 때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반등장에 놓치셨다 하더라도 향후가 되면 꼭 반등했을 때 글로벌 혼합형 펀드로 갈아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